Hi everyone. 자, 여러분의 영문법의 고민을 콕콕 찍어 해결해드리는 원생문의 저자 리차드입니다. 자, 오늘은 벌써 관계대명사의 네 번째 편입니다. 네 번째 편. 자, 오늘은 제가 무엇을 설명해 드릴 거냐면, 자,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래서 전치사와 관계대명사 후와 사물인 경우의 위치. 그렇죠? 자,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대충 알고 있죠. 뭐 전치사 하면은 뭐 in이라든지 뭐 with라든지 뭐 to라든지 from이라든지 이렇게 명사를 연결해주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연결해주는 걸 우리가 전치사라고 하죠. 자, 문법 중에서도 좀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죠, 이게. 그죠? 전치사와 관계대명사의 쓰임. 그렇죠? 자, 우리 원생문에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것처럼 원생문에서 가장 제가 중요하게 또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죠? 자, 영어를 특히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 문법, 영문법을 어떤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원어민이 사용하는 것처럼, 자, 영문법이라는 이 개념을 언어적으로, 그죠? 언어적으로 접근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순히 암기식이 아니라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게 바로 영어로 툭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언어적인 감각을 계속 늘려야 되는데, 자, 이 영문법을 그냥 단순하게 문제 풀고 그냥 독해하고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영어 절대 안 늡니다. 자꾸 늘고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만큼 죽은 영문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것처럼, 자, 원어민처럼 언어적인 관점에서 자, 문법을 접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뭐 설명하기도 좀 어렵고 당연히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더더욱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오늘은 두 가지 표현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왜 전치사가 붙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어떤 문장을 가지고 갈까요? 자, 이런 또 표현을 한번 해보시게요. 자, 내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남자. 자,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자, 벌써 1편, 2편, 3편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감각은 익히셨잖아요. 그죠? 자, 다시 또 손가락으로 해봅시다. 자, 내가 함께 이야기 나눴던 남자. 자, 이건 국어고요. 자, 영어식 표현은 어떻다고 그랬죠? 뭐부터 얘기한다고 그랬죠? 중요한 말. 가장 하고 싶은 말. 그렇죠? 남자, 그 사람과 내가 이야기를 나눴다. 이거겠죠. 그죠? 다시 한번. 남자, 그 사람과 내가 이야기를 나눴다는 얘기죠. 자, 남자는 남자인데 그 사람과 내가 이야기를 나눴어. 자, 이런 표현을 연결시키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자, 남자 또 해봅시다. 남자. 자, 먼저 제가 국어를 한번 다시 적어 드릴게요. 국어를. 자, 내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남자.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국어식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영어식 표현은 어떠다고 그랬어요? 영어식 표현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니까 남자, 걔와 함께 내가 이야기를 나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남자를 일단 먼저 썼습니다. 그리고 자, 이 편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기 이 앞에 자, 남자라는 명사를 서술 설명해주는 이 부분,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내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내가 라는 주어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는 who를 써야 되겠어요? whom을 써야 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whom 하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whom을 먼저 써봅시다. whom 쓰고, 자, 내가 이야기를 나눴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나누다 할 때 이 토크라는 단어 있죠. 토크. 그죠? 누구와 함께 얘기하다, 또 뭐에 대해서 얘기하다, 또 뭐뭐에게 이야기하다, 이런 형태. 자, 이 토크라는 단어, 이야기하다라는 동사 있죠. 자, 이 이야기하다는 뭐 문법적으로 말씀드리면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죠. 자,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크라는 단어는
보통 누구누구와 이야기하다 할 때는 with를 붙이죠. 이렇게. 누구와 이야기하다 할 때는 talk with. 자, 뭐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할 때는 talk about. 그죠? 자, 뭐뭐에 대해 이야기하다 할 때. 자, 또 누구에게 이야기하다 할 때는 뭘 갖다 붙이면 됩니까? to, talk to 하고 붙이면 되죠. 자, 일단은 자, 내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남자니까 남자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아까 자,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talked. 그죠? 자, 그리고 talk는 항상 뭐와 함께 다녀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전치사와 함께 다녀야 돼요. 같이 묶어서 하나의 어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와 함께 말하다 할 때는 talk만 쓰면 안 되고 talk with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자, 이 밑줄 친 부분이 그죠? 언더라인 되어 있는 부분은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수식어 그죠?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뒤에다 붙여주게 된 거죠. 그래서 자, 남자 그 사람과 내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잖아 이 얘기죠. 자, 내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남자 영어로 다시 한번 해봅시다. The man whom I talked with. 자, 근데 여기서 자, with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봅시다. 그죠? 자, 어쨌든 이 whom이라는 관계대명사는 지금 뭘 지칭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이 남자를 지칭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인데 이 남자 내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지. 이런 형태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써도 돼요. 틀린 문장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whom 대신에 뭘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랬죠? whom 대신에 관계대명사 that 역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래서 the man that I talked with. The man whom I talked with.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지금 오늘 배워야 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설명하는 부분이 자 등장하게 되겠죠. 보세요. 자, 일단 저 with라고 하는 게 자, 아까 whom이라고 하는 이 관계대명사는 이 남자를 지칭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영어로 하면 원어민들 입장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남자 할 때 자, 제 손 모양 잘 보세요. 남자 어떤 남자? 걔와 함께 내가 이야기를 나눴잖아. 한 번 더요. 남자 걔와 함께 내가 이야기를 나눴지. 자, 남자 뒤에 그 남자와 함께라는 말 같이 붙여주면 더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with라고 하는 전치사를 굳이 문장 여기 뒤에다가 둘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자, with라는 이 전치사를 어디에 갖다 놓으면 더 편하겠습니까? 자,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라고 그랬죠? 그렇죠? whom 앞에다가 자, with를 옮겨보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with whom. 그렇죠? 자, 뒤에 있던 with가 지금 whom 앞으로 건너간 거죠?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 사람과 함께, 그 남자와 함께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with the man, with the man, with the man. 다시 한번 봅시다. 자, talk, 말하다, 이야기하다, with 누구랑? the man. 그렇죠? 자, 그래서 with라고 하는 것은 이런 with라는 전치사는 우리말로 누구누구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whom은 앞에 있는 남자를 지칭하고 다 with whom 한순간 남자는 남자인데 with whom 이 남자와 함께 내가 이야기를 나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바로 전치사 그렇게 어려워하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자, whom과 that은 서로 바꿔 쓸 수 있죠. 자, whom 대신에 that을 쓸 수 있습니다. 단, 자, 전치사가 오는 경우는 that을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with that 이건 안 됩니다. 자, 관계대명사가 who나 whom 또는 which 대신에 that을 바꿔 쓸 수는 있지만 전치사와 that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이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with that 하면 안 됩니다. with that 안 되고 with whom. 자, with whom이 다시 뭘로 보인다고요? 남자 with whom 그 남자와 함께 내가 이야기를 나눴다는 얘기죠. 자, 머릿속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남자. 뭐부터 얘기해야 된다고요? The man 그 남자와 함께 with whom 내가 이야기를 나눴어. I talked. The man with whom I talked. Do you know the man with whom I talked?
아, 너 알아? 그 남자? 어떤 남자? With whom? 그 남자와 함께 I talk. 내가 이야기를 나눴잖아. 그렇죠? 자, 하고 싶은 말 먼저 하고 그 뒤에 설명해주는 부분을 이어 붙이는 게 바로 관계대명사 절의 역할이니까. 그죠? 자, 전치사가 쓰인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거. 전치사가 왜 쓰였다고요? 이 토크라는 동사 때문에 그렇죠. 자, 토크는 누구누구와 이야기하다. talk with. 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talk about. 누구에게 이야기하다? talk to. 자, 그래서 이 talk라는 동사의 특성이 전치사를 달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다 써도 되고 더 편한 것은 뭐냐면 남자인데 with whom 이 남자와 내가 이야기를 나눴잖아. 그렇죠. 그런 형태가 바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전치사와 that은 같이 쓰지 못한다는 얘기.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다른 말로 다른 문장을 가지고 한 번 더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내가 태어난 집을 영어로 해봅시다. 내가 태어난 집. 자, 내가 태어난 집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엔 집은 사람 아니죠. 그렇죠? 다시 한번 연습해볼게요. 자, 국어식 표현. 내가 태어난 집. 자, 영어식 표현 어떻다고 그랬죠? 뭐부터? 집. 거기서 내가 태어났어. 그렇죠. 한 번 더요. 집. 그 집에서 내가 태어났어.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집을 먼저 얘기해야 되니까 자, 집이 뭡니까? 영어로 the house. 그죠? house죠? 자, house는 사람이 아니죠. 사물이겠죠. 자, 사물이기 때문에 whom을 붙여야 될까요? which를 붙여야 될까요? 당연하죠. 그리고 요 부분에서 내가 태어났다, 내가 태어난, 내가라는 주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역시 어쨌든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기 때문에 which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내가 태어났다가 영어로 뭡니까? 내가 태어났다. I 태어났다. was born. 그죠? I was born. 자,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뭔가 집어넣어야 완전한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live라는 동사 있죠. 자, 살다라는 이 동사도 자동사라고 하죠. 자, 그러면 살다라는 말 뒤에는 자, 예를 들어서 그냥 the house라는 말이 나와야 할까요? 안 그러면 in the house라는 말이 나와야 할까요? 자, 살다 집을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살다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live라는 자동사는 in이라는 전치사를 달고 다니죠. 그렇죠? 그래서 live in the house. 집에서 사는 거죠. 살긴 사는데 in the house. 집에서 살죠. 자, 그러면 자, 내가 태어난 집 했을 때 자, 내가 태어난 집 뭐부터 얘기해요? 집. 그 집에서 내가 태어났어. 자, 뭐가 빠졌습니까? 그죠? 내가 태어났는데 뭐가 빠졌죠? 그렇죠. 바로 in이라는 전치사가 빠졌죠. 그죠? 자, in을 집어넣어줘야 완벽하게 집은 집인데 그 집 내가 거기서 태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이 경우도 자, 여기 뒤에 붙어있던 in을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서도 뭐가 자꾸 나와요? 집은 집인데 그 집에서 집은 집인데 그 집에서 이렇게 더 편하잖아요. 그죠? which라고 하는 것은 집만을 의미해요. 그냥 집. 근데 여기 있던 in을 아까처럼 어디로 옮겨볼까요? 자, in이라는 전치사를 뭐와 함께 같이 쓸 수 있어요? 뭐와 함께? 바로 in which. 자, in which가 뭘로 보입니까? in which. 자, which가 뭘 가리킨다고요? 집이잖아요, 집. 자, in which는 뭘 의미해요? 집에서라는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집은 집인데 in which 그 집에서 내가 태어났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내가 태어난 집. 자,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The house in which I was born. 자, 이해하셨죠?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whom이나 which 대신 뭘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 있죠. 자, 근데 in which는 가능하지만 in that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와 that은 쓸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자, 개념 정도. 왜 전치사를 쓸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뒤에 나오는 이 문장의 구조에 따라서 전치사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안 쓰면 틀리겠죠. 자,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드릴게요. 자, 중학교 시험이든 자, 수능이든 토익이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어법 시험에 이렇게 등장한 적이 있죠. 자, with whom이냐
그냥 whom이냐 고르시오라는 문장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사람 다음에 whom이 나올 수도 있고, 자, 사람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whom, 그래서 with whom 둘 다 나올 수 있죠. 자, 근데 whom을 쓸까 with whom을 쓸까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 whom과 with whom을 그대로 문장 뒤에다가 붙여봅시다. 그렇죠? 자, 그러면 whom을 썼을 때는 이 남자만을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whom을 그대로 붙여봐요. the man. 그죠? 자, with whom이라는 것은 이 남자와 함께라는 의미죠. 그래서 어떤 경우 어떻게 돼요? with the man. with the man. 그렇죠? 자, 우리가 수능이든 토익이든 어법 시험에 그냥 관계대명사냐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관계대명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이걸 그대로 문장 뒤에다 붙여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I talk the man 말이 되면 whom이 정답인 거고, 만약에 I talk the man 말이 안 되잖아요. talk는 뭐가 필요해요? with, about, to라는 전치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with talk the man은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정답은 말을 했다.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남자를 한 게 아니라 이야기를 나눴다. 그 남자와 함께. 그래서 자, the man이 형태가 맞지 않죠. 당연히 이 문장 whom이냐 with whom이냐 고르시오 했을 때 요걸 그대로 뒤에다 붙여서 말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말이 되면 안 되면 틀린 거고 되면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의 경우는 당연히 whom은 될 수가 없다. 왜? talk라는 동사는 with를 달고 다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자 with whom 그 남자와 함께 내가 이야기를 나눴잖아. 형태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도 자, 내가 태어난 집인데 자, which냐 in which냐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을 거란 얘기죠. 이 경우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which가 맞는지 in which가 맞는지 다시 설명해 드리지만 the house 뒤에 which만 나올 수도 있어요. 당연히 the house 뒤에 in which 그 집에서가 나올 수도 있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치사를 어디에다 붙여봅니까? 여기 뒤에다 붙여보면 되겠죠. 자, 내가 태어났다가 I was born인데 자, 내가 태어났죠? 근데 뒤에 which를 써야 되는 경우는 the house만 있는 경우가 되는 거고 in which를 써야 되는 경우는 in the house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다는 얘기인데 집을 태어났습니까? 집에서 태어났습니까? 집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역시 in the house 형태. 그래서 이 전치사 in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태어났다는 말 속에는 in이 붙고 살다라는 말 속에도 in이 붙는 것처럼 자, 이 경우에도 내가 태어났는데 집을 태어난 게 아니라 집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이것도 정답은 역시 in which가 된다는 얘기죠. 자, 빠른 독해를 하기 위해서 집은 집인데 in which 그 집에서 내가 태어났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개념 정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동영상을 계속 만들어 갈 건데 자, 지금 제가 올리고 있는 동영상들은 아주 기초적인 개념 설명하는 부분이고 자, 고등학생 정도 또는 대학생 정도에서 쉽게 써먹을 수 있는 수능형 좀 지금 현재 이런 그 기초적인 내용보다는 개념적인 내용보다는 실질 수능이라든지 토익에서 활용되는 자, 지문들을 가지고 제가 중급 이상의 동영상을 또 올려드릴 거예요. 자, 기대하시면 되고요. 자, 이 두 문장을 지우고 다시 두 문장만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지우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요. 자, 어떤 표현들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떤 표현들을 만들어 볼까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자, 이제 위치를 가지고 한번 해보시게요. 자, 먼저 국어로 자, 우리가 그죠? 우리가 자, 유용한 정보를 조금 길죠? 자, 얻을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 자, 이거를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자, 길다고 겁내실 필요 없어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 그렇죠? 손가락으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 이건 국어. 자, 영어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뭐부터? 당연히 웹사이트 하고 나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웹사이트를 먼저 쓸게요. 자, 웹사이트. 자, 인터넷 가면
많죠, 웹사이트. 자, 웹사이트를 먼저 쓰고, 자, 그리고 뒤에 당연히 웹사이트는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당연히 사물이죠. who를 쓸까요? 아니면 which를 쓸까요? 당연히 사물이기 때문에 which하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가 라는 주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순서대로 웹사이트, 그곳에서 우리가, we, 얻을 수 있죠. can get. 그죠? 그 다음에 유용한 정보, some useful information. 자, 제가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글을 적었는데 틀린 게 지금 하나 있어요. 자, 뭐가 틀렸을까요? 자, 웹사이트죠? 그 웹사이트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뭐를? Some useful information. 몇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자, 위치가 틀린지 맞는지 어떻게 구분하라고 그랬죠? 자, 그대로 이 위치. 자, 위치가 가리키는 건 웹사이트예요. 그죠? 자, 위치를 들어서 가지고 뒤로 한번 옮겨 보시게요. 자, 옮겨서 자, 뒤에 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get이라는 동사는 자, 얻다라는 동사죠. 자, 당연히 뒤에 무엇을 얻다라는 말이 되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자, 웹사이트가 있어요. 웹사이트가. 그죠? 자, 얻다 정보를 더 웹사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안 그러면 정보를 얻는데 웹사이트로 붙어 얻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얻다. 뭐를? information, 정보. 어디로부터? 웹사이트로 붙어. 그래서 어떠한 전치사가 필요해요, 지금. 뭐뭐를 붙어라는 의미에. 자, 뭐뭐를 붙어라는 의미에 from이라는 전치사가 필요하죠. 당연히 이 지금 문장, the website which we can get some useful information. 뭐가 빠졌어요? from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from이. 그래서 이 문장에서 which는 틀렸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꿔줘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 당연히 자, 웹사이트는 웹사이트인데 이 웹사이트로 붙어. 그러니까 당연히 from이라는 전치사와 which를 같이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 웹사이트인데 from which 이 웹사이트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가 있구나. 유용한 정보를 이렇게 풀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좀 긴 문장 같지만 사실 개념만 알면은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자, 한 번 더. 우리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 자, 뭐부터 얘기한다고요? 웹사이트. 자, 그 웹사이트로부터 얻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from which 우리가 얻을 수 있어. We can get some useful information.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이런 것도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자, from that 가능합니까? 그렇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치사, from이라는 전치사와 that은 쓸 수가 없으니까 from which 이것만 가능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이제 웹사이트 얘기했고, 자, from which가 왜 그런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맞는지 틀렸는지는 어디다 붙여본다? 문장 뒤에다가 붙여서 자, 그 사이트를 붙어 얻는구나 라는 얘기가 되면 from which가 맞는 겁니다. from을 빼면 어색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다른 문장 하나만 더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뭐 교훈을 배울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보시게요. 자, 우리가보다는 당신이 자, 네가 그죠? 자, 네가 교훈을 그죠?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사람. 자, 이것도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겠죠? 네가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사람. 뭐부터 얘기합니까?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네가 배울 수 있어. 교훈을. 쉽죠? 자, 당연히 사람. 이번에 그냥 person이라고 합시다. person. the person. 자, 짠. 쉽게 하게요. 자, 교훈을 배울 수가 있죠. 그 사람을 교훈을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으로부터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 사람으로부터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당연히 어떤 전치사가 필요해요? 사람은 사람인데 이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from.
그죠? 자, 사람이니까 당연히 뭘로 받아야 돼요? whom. 그죠? 그리고 당신이 you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니까 you can learn. 그죠? a lesson.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또 수식어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봅시다. The person from whom you can learn a lesson. 자, 사람은 사람인데 from whom. 그 사람으로부터 당신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A lesson. 교훈을. 그렇죠? 자, 이렇게.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자,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방법이 있죠. 방법이라는 말이 딱 등장을 했어요. The way. 방법인데 요 뒤에 만약에 in which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또는 through. 자, through which가 붙어 있어요. through which. 그죠? 또는 about which. 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치사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 빨리 이해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 어쨌든 which라고 하는 이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이 방법에 대한 지칭 거잖아요. 그죠?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방법은 방법인데 in which.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은 방법인데 그 방법 안에서. 그렇죠. 자, through라고 하는 전치사는 뭐뭐를 통해 라는 뜻이죠. 전치사. 그러면 방법은 방법인데 through which. 어떻게 해석합니까? 방법은 방법인데 그 방법을 통해서. 그렇죠. 자, 마지막. 자, about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에 대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the way about which.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뭐 심사숙고를 해보다라고 이렇게 말을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whom이 됐든, 자, 관계대명사, 자, whom이죠, whom. 자, whom이나 which 앞에 전치사가 같이 붙어 있을 때 전치사의 기본적인 의미, 뭐 안에, 누구와 함께, 뭘 통해서, 뭐뭐로부터 이런 전치사의 의미와 관계대명사를 하나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전치사를 문장 뒤에 따로 떼어서 써도 되지만 붙여 쓰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고 더 쉽죠. 그렇죠? 그래서 자, 사람 from whom 이 사람으로부터 또는 교훈을 배우는 거고 방법은 방법인데 in which 이 방법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죠. 그죠? 자, 방법은 방법인데 through which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로운 뭐 곤충을 죽일 수 있겠죠. 뭐 the way through which 그 방법을 통해서 we can kill the harmful insect. 그죠? 아, 해로운 곤충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해로운 곤충을 죽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경우에는 the way through which we can kill the harmful insect 하면 되겠죠. 자, 이런 형태의 자, 전치사와 관계대명사의 자, 같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해 잘 하셨습니까?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공부할 때도 기존에 흔하게 돌아다니는 문법책 가지고 참 힘들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 뭐 문장을 2개 제시해주고, 그죠? 문장을 2개를 제시해주고 또 공통된 부분을 찾아서 뭘 갖다 붙이고 빼고. 자, 그거는 참 너무 힘들게 배웠었고, 제가 이제 이런 방법을 생각해낸 부분이 접근을 많이 한 거죠. 어떤 관점에서? 언어적인 관점에서. 자, 원어민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쓰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자, 원세문이라는 것도 제가 하나의 새로운 문법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인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 테니까 자, 지금 동영상을 보고 공부하시는 여러분도 힘내시고 자, 관계대명사편 또 이어지겠죠? 또 끝나면 관계부사도 이어질 거고 그 과정이 또 끝나면 또 어려워하는 뭐 시제 부분이라든지 뭐 가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준동사편 계속해서 올릴 테니까 자, 항상 잊지 마시고 자, 영어에 잘할 수 있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